안녕하세요. 하이루. 예, 또 왔습니다. 이 매주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싶은데 그게 그것도 뭔가 생각처럼은 잘 안 되네요. 근데 하여튼 지금 또 오랜만인데 어 지난주에는 지난주 뭐였지? 지난주에 아들이랑 실내 놀이터를 다녀왔고 예. 그 전주, 2주 전에 시카고를 다녀왔어요. 이제 미네소타에 살면서 시카고를 한 번씩 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몇 달만 더 있으면 미국에 온 지 딱 4년이 되는데, 근데 1년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시카고가 아무래도 미네소타보다는 이 한인 커뮤니티가 더 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식당도 좀 더 다양하게 있고, 또 가장 중요한 H마트, H마트랑 중부마트, 이렇게 큰 대형 한인 식품점이 있어요. 시카고에. 미네소타에는 없는데, 미네소타에는 이제 작은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H마트처럼 크고 이렇게 막 신선식품이랑 야채랑 뭐 이런 신선식품이랑 이런 거를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카고를 종종 가는데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아들이랑 딸이랑 해서 넷이서 와이프랑 다녀왔는데, 근데 또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가던 도시가 아니라 시카고에 이제 션버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H마트가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그 도시도 조금, 그 도시에 또 미쯔야라는 일본 그 대형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안 가봤었고, 그래서 그쪽을 좀 가보자 해서 다녀왔는데 좋았어요, 되게. 도시도 좀 되게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이랄까? 조금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정비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좀 너무 바쁘지 않은? 그러니까 시카고가 큰 도시라서 그 다운타운을 가면은, 다운타운이 이제 약간 시내, 약간 중앙부, 한국으로 치면 강남,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운타운에 가면은 너무 교통도 너무 차도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저는 좀 별로 깊이 하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또 이제 가장 여행하기 좋고 가장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이제 그 피어가 있어요. 그 부둣가라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약간 월미도 같은 느낌으로 그 이 막 놀이공원 막 관람차 같은 것도 있고, 그 구경하기 좋게 돼 있고 되게 이쁘게, 그리고 공원도 있고, 또 이 강과 호수가 만나는 약간 그 강이 도심 안으로 이렇게 빌딩들 사이로 강이 이렇게 흘러서 거기 이제 보트로 이렇게 투어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되게 이쁘고 되게 관광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어머니가 오셨을 때 한번 모셔 갔는데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냥 그래서 관광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근데 모든 이 좋은 관광지가 그렇듯 사람이 많고 차도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또 시카고의 그 호수가
되게 큰 호수가 있는데 이름이 뭐였지? 헷갈려요. 수페리오가 시카고에 있는 거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이 미네소타에 있는 호수는 그 큰 호수는 저기 둘루스라고 여기 그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되게 큰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카고에 있는 되게 큰 거랑 거의 양대 산맥 두 개의 가장 큰 호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네소타 그 호수의 가장 근처로 가려면 둘루스라는 지역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면은 물이 조금 색깔이 어두워요. 이게 어 어쩔 때는 약간 짙은 갈색 같은 느낌? 약간 짙은 녹색? 짙은 갈색?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물론 이것도 좀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이쁩니다. 근데 시카고는 그 피어 쪽에서부터 물이 굉장히 말 깨끗해. 아니 뭐랄까? 투명하지는 않은데 물 색깔이 되게 예쁜 하늘색 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시카고의 피어에 가는 것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다만 좀 사람이 너무 많다. 아무튼 근데 이번에 가서는 차이나타운 쪽 가서 조금 맛있는 것 좀 먹었고 뭐 먹었지? 바베큐 먹었고요. 딤섬도 먹었고 그리고 이제 션버그 쪽 가서 그 마트 장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또 되게 잘하는 그 초밥 회 초밥집이 원 일식으로 되게 잘하는 회 초밥집이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고맙게도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먹자 해서 또 그거를 사다가 포장해다가 이제 호텔에 가서 먹고 했습니다. 이게 가족 중에 회를 먹는 게 거의 저만 회를 먹어서 제 와이프랑 딸내미는 회를 거의 잘 안 먹고요. 초밥은 좋아하는데 아유 마이크가 됐다. 초밥은 좋아하는데 회는 이제 뭐 그냥 연어회는 먹고 좀 먹는 것만 먹고 먹어도 그냥 한두 점 먹으면은 땡인 약간 그런데 이제 저는 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니 너무 또 고마웠고 또 한 가지 시카고를 가는 이유 시카고의 H마트에서는 중부마트도 그렇고 그 대형마트에서는 광어회를 팝니다. 미네소타에서는 광어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래서 광어회를 먹기 위해 갑니다. 어 그래서 또 회를 먹었고 그 다음에 H마트에서 장볼 때 광어회를 또 19달러에 20달러에 이렇게 조그만 약간 진짜 한 조그만 팩 요 정도 한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팩에 팔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딱 이제 혼자 소주 한잔 하기 좋을 사이즈길래 또 그것도 사다가 또 한 번 먹었고 호텔에서 예 하여튼 그래서 잘 먹고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미츠야도 되게 좀 새로웠고 처음 가봤는데 약간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일본 문화가 이런 매니아층이 미국에서는 더 많은 것 같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완전 꽉꽉 차 있더라고요. 가게 자체도 좀 H마트보다 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리고 거기 이제 푸드코트에서도 사람들 되게 많았고 푸드코트에서 일식도 먹었어요. 우동 예.
우동도 먹었고. 아, 그리고 또 강남마트라고 강남 마켓인가? 있더라고요. 새로 생겼어요. 시카고에 일리노이에 새로 생겼는데 강남 마켓인가 강남 마트인가 있는데 거기는 뭔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이렇게 막 사진 찍기 좋게 뭐 이렇게 그 간판들도 약간 네온 색깔로 이렇게 네온 그 불빛으로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게 거기가 푸드코트 겸 거기도 이제 마트인데 이름은 강남마트인데 한국에 거의 없어요. 거의 한국 물건이 없습니다. 왜 이름을 강남마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한 중국 제품이 한 80% 정도 있고 그리고 미국 제품이 한 10% 정도 있고 그 뭔가 일본 제품이랑 다른 제품들이 한 좀 몇 프로 있고 한국 제품이 한 2% 정도 2%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아 여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저도 우리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꼭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차피 여기 왔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그랬고 하여튼 해서 시카고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재밌게 잘 다녀왔고 그리고 뭐 평일은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뭐 똑같죠. 사람 사는 거 다. 일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애랑 좀 놀아주다 자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어 처음으로 이제 실내 놀이터를 갔었는데 아들이 잘 놀더라고요. 재밌게. 예. 이제는 조금 걱정이 덜 돼요. 그런데 갖다 놔도 좀 커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제 혹시나 뭐 다른 애들에 부딪힐까 넘어질까 뭐 어디 부딪히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조금 커서 그냥 그건 놀아라 가서 이렇게 하고 같이 놀아달라 하면 이제 좀 또 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예.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 시카고에서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시카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시카고에 벌룬 뮤지엄이라고 있더라고요. 풍선 박물관. 네, 벌룬 뮤지엄인데 진짜 굉장히 큰 약간 창고 아니면 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그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이나 약간 정말 큰 물류센터 창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안에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혹시나 뭐 지금 미국 사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이 정보를 모르신다. 시카고를 갈 계획이 있으시다. 굉장히 강추합니다. 벌룬 뮤지엄. 그래서 막 되게 큰 공간에 이렇게 볼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에서 볼풀에서 다이브하고 놀 수가 있는데 또 그 볼풀이 스크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그 한 쇼가 있어요. 그 쇼를 음악이랑 같이 쇼를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고 막 어느 섹션에는 바람이 막 풍선들을 막 이렇게 바람을 날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놀 수가 있고 막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풍선에 이렇게 숯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뾰족뾰족뾰족하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보내지면서 그 온 벽이랑 천장이랑 바닥이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공이 굴러다니면서
그 벽들을 스치면서 그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그 숯으로 이렇게 검은색 그림을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한 도는데 조금 저희는 이제 천천히 돌았어서 도는데 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시카고의 벌룬 뮤지엄. 네. 하여튼 자, 이제 요 얘기했고 다시 돌아와서 실내 놀이터. 예, 실내 놀이터에서 이제 여기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6분 거리인데, 그리고 여기는 또 13불에 하루 종일,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만 13불이고 부모는 공짜예요. 아이랑 함께 입장하는 어른들은 또 공짜고. 근데 뭐 어른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놀 거는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완전 애기 기어다니는 애기들부터 이렇게 큰 애들까지 놀 수 있게끔 좀 공간을 구분해 놓고 이렇게 다양한 놀거리들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테이블이랑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게끔 돼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 여기서 이제 친한 동생들 내 애기랑 해서 같이 가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그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컴퓨터에 앉아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업로드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업로드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그 하나밖에 에피소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직 이렇게 주변에 알리진 않았는데,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나 더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좀 뿌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계정도 만들었고 좀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약간 느낌이 이러네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이거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되게 좀 뭐, 막 약간 이런 추임새를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색해서, 말하는 게 어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하다 보면 나아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근황은 여기까지. 근황이 이랬습니다. 뭐 별 다른 건 없었고요. 똑같이 회사 다니고 있고. 아, 근황이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실내 놀이터 다녀오고, 지난주에 저기였어요. 그 이스터, 부활절이면서 또 이제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장모님 댁 가서 그 준호 사촌들이랑 와이프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그 계란 플라스틱 알에다가 안에 이제 뭐 초콜릿 같은 거 넣어서, 스니커즈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조금 1달러짜리로 해서 돈도 좀 넣어서 숨겨놓고 애들이 이제 찾을 수 있게끔 살짝 재밌는 놀이 하고, 이제 또 장모님 생신이셔서 이제 음식들 해와서 같이 먹고 시간 보내고 이랬습니다. 예, 좋았어요. 항상 좋아요. 가족 모임이, 저는 좀 이 가족이 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외아들이고 크면서 제가 막 친척들이랑 교류가 뭐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보고, 그리고 한 번 봐도 뭔가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해서 막 싫어 뭐 안 좋아 뭐 이런 가족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한 번씩 보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고 많이 크게 가까워지지 못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가족들은 막 사촌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자주 보고 이러기도 하던데 저는 좀 그러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와이프가 가족이 많다 보니까 와이프가 형제가 어 6남매인가? 지금 그래요. 5남매. 6남매인데 한 분이 그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지금은 다섯. 근데 그 밑에 또 자녀들이 많아요. 오빠네는 넷, 언니네 셋, 그 위에 둘, 또 막 또 그 첫째 언니는 자녀가 셋인데 그 셋이 또 결혼해서 그 애들이 또 저기 한 집은 둘, 한 집은 하나. 그러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막 큰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큰 때 모이면 진짜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더 제가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뭔가 가족이 이 더 소중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와이프 가족들 모임을 좋아합니다. 내일도 오늘이 지금 금요일 밤인데 내일도 이제 언니들이랑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그냥 밥 먹고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더 어렸을 때였다면은 그리고 한국이었다면은 뭔가 제 친구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저는 제가 어렸더라면 어리고 한국에 있었다. 그랬겠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바뀐 걸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 생각하는 게 바뀌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장모님 생신이랑 이제 그 이스터 부활절 행사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는 내일 이제 언니들이랑 저녁 먹는 거 말고는 없네요. 일요일날 지금 안경을 새로 하러 갈까 생각 중인데 안경이 이게 지금 알이 한 두어 번 빠졌거든요. 뭐 잠깐 떨어졌는데 그냥 툭 하고 알 빠지고. 근데 이 미국 오늘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미국에서의 보험의 중요성 이거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원래 이제 다른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나왔네요. 자, 미국에 살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게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산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느끼는 점 중에 가장 큰, 네, 가장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인터넷에서 약간 이게 자꾸 말을 하네.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 의료비가 뭐 살짝 다쳐서 아니면은 뭐
맹장 수술을 했다. 한국에서 맹장 수술하면 그렇게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뭐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비가 뭐 10억이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의 뉴스들, 기사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이 보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험이 무조건 일단은 있어야 되고, 보험이 없으면은 정말 감기로도 정말 병원을 못 가요. 그냥 못 가요. 제 생각에는. 그 미국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진료비를 일단 무조건 엄청나게 때리고 보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그래서 보험사가 내가 보험이 들어있으면은 보험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야, 너네 그 정도 아닌 거 다 아는데 야, 저 개소리 하지 말고 어, 우리 이만큼만 낼 거야. 이렇게 딜을 치는 거예요. 병원이랑. 병원이랑 혹은 뭐 의사랑.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있으면은 물론 한국보다 이런 의료비가 더 비싸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가 그 프리미엄 보험으로 들었는데 조금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보험이 있으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려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월 납입 금액이. 우리나라에서 뭐 실비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진단비라든지 보험 내가 진짜 많이 들었다 하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월 납입 금액이 뭐 한 3, 40만 원? 진짜 많이 들었다 해도 한 50만 원? 이 정도가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 개인이 보험을 미국에서 가입하려면은 가장 약간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보험도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회사를 직장을 가지면은 회사에서 연계된 보험회사로 이제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를 다닐 때 그 보험이 베네핏이 뭐지? 어, 복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보험을 해주냐, 건강보험, 어, 시, 시야, 눈보험, 치아보험 이런 거를 해주냐가 또 얼마만큼의 좋은 서비스를 해주냐, 보험 혜택이 있느냐가 또 좋은 회사를 고르는데 큰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 직장을 가졌고 또 이 직장에서 이런 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뭘 연봉은 연봉은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 미국에 살면서 이 복지 혜택을 이 베네핏을 무시할 수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보험을 건강보험을 해주는 회사를 다니는 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 다 일반적인 사람이지. 어 그러 그렇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자거나 아니면은 뭐 식당도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프리랜서거나 뭐 그런 쪽에 뭐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뭐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를 복제가 잘 되는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복제가 뭐 의료 4대 보험 이렇게 반띵해주고 약간 이런 게 있지만 내가 만약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이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커버해주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저는 좀 큰 회사를 다니고 와이프는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따라왔는데 첫 해였나? 와이프가 입사하고 첫 해였나? 그때는 보험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보험료를 제 회사랑 와이프 회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제 와이프 회사가 거의 더블, 거의 2배였나? 2배? 2배 이상? 약간 그랬었어요. 지금도 와이프가 더 비쌉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보험을 회사에서 들면은 내가 가족을 나 혼자 들 수도 있고, 내 가족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만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혜택을, 예를 들자면은, 응급실을 가야 돼. 응급실을 갈 건데, 내가 20%만 낼 거야. 30%만 낼 거야. 아니면 얼마가 나오든 나는 10만 원만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베이직, 이건 프리미엄, 뭐 이거는 뭐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걸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걸 찾아야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 한 게 제가 어 아이들을 어 제 보험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와이프 혼자 따로 이제 그 와이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들어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격적으로 가장 이득이다 해가지고 아무튼 좀 골치가 아픕니다.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데 어, 이번 올해는 프리미엄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준호가 더 어렸을 때 더 애가 어리니까 걱정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열나고 그랬을 때 막 응급실 가고 새벽에 밤에 그랬었는데 그 응급실 비용 되게 비싸거든요. 한 번 가면은 그때 한 번 뭐 했나 응급실 갔었는데 그게 400불 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260불이었나? 400불이었나? 400 얼마였나? 그래서 400 얼마면 거의 60만 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커버되고 나서 저희가 내야 할 금액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올해는 했어요.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응급실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응급실 말고 전에 얘기했던 urgency room 같은 경우는 20달러인가 30달러인가만 내면 돼요. 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나머지는 다 커버되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제는 우리 그 병원 맨날 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월 납입하는 금액은 커졌지만 그래도 크게는 차이 안 나더라고요. 어차피 이것도 회사랑 이제 나눠서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음, 은퇴를 하셨는데 약간 파트타임식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만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65세 이상인가 시민권이 있고 시민권자고 뭐 65세 이상이고 뭐 하고 하면은 여기도 그 노인을 위한 보험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메디케어였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 무료로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완전 무료인지 아니면은 소액의 금액만 내는 건지 아마 소액을 내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게 있어요 제도가. 근데 일단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저는 그 혜택을 아직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게요. 안 되면은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보험마다 내가 갈 수 있는 클리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병원은 보험이 내 보험으로 갈 수가 있고 이 병원은 내 보험으로 못 가고 얘네가 내 보험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병원도 골라서 가야 돼요. 병원을 가기 전에 미리 이 병원에서 이제 내 보험을 받아주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모로 복잡하죠. 여러모로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보험이 있으면은 괜찮다. 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막 엄청 그렇게 막 엄청 나쁜 정도는 아니다. 근데 보험이 없으면은 그거는 미국에서 정말 살기가 정말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보험이 없으면. 뭐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는 보험이 없는 사람을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얘기들로 들은 걸로. 그리고 이 나중에 치료 명세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얼마 했는데 우리는 얼마만 냈다. 약간 그런 항목 보면 좀 짜릿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한국에서 보험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합니다. 보험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보험을 잠깐 했었거든요. 어머니의 권유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험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는 이제 제가 먼저 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보험을 해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뭐 변변찮게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다니고 음악 한다고
뭐 이렇게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건 어떠니 한번 해보렴. 약간 너가 먼저 처음에 저를 꼬실 때는 너가 먼저 가서 하고 있으면은 잠깐만 해. 잠깐 터만 닦아놔.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받아서 할게. 너가 하던 걸 이어서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를 꼬실 때는. 근데 또 처음에는 이제 너무 하기 싫. 아니 처음에가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너무 하기 싫다. 진짜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저는 약간 영업 이런 쪽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못하겠다. 정말 하겠다. 맨날 이제 친구 일하는데 가갖고 야 점심 같이 먹을래? 하고 이게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은 아침에 눈도장 찍고 나와서 돌아다녀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뭐 조금 서류 작업 같은 거 하는 척하고 그랬는데 왜 친구 일하는 데 가서 맨날 가서 점심 먹고 같이 노가리 까다 오고 땡땡이도 많이 쳤어요. 회사 간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PC방 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놀다가 사무실 들어가고 뭐 그랬었죠. 그래도 또 많이 벌 때는 또 많이 벌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15년 17년 전 그때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300 이상도 찍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좀 되게 좋은 시즌이었어요. 실비보험이 100%가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음, 어쨌든 제 적이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보험은 중요합니다. 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듣고 계시던 간에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그런 자꾸 이런 추임새가 많이 나오네. 그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저도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음악을 하던 막 뭐 유튜브를 하던 뭘 이런 쪽으로 있고 또 와이프도 와이프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안 다닌다면 아니 회사를 안 다닐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면 막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근황이랑 보험 얘기를 좀 갑자기 뜬금없이 해봤는데, 계속 하면서 지금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목표는, 그걸 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쨌든 이게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팟캐스트를 업로드 하는 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전에 찾아본 거라서 아직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은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구독자를 1000명을 만들자. 그래서 어, 제가 라이브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
라이브를 하면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그러면은 좋겠다. 이게 그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번에 거를 녹음을 하면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하면 좋을까? 아,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그런 걸 하면은 외로움이 덜 하겠다. 아니, 뭐라 해야지? 외로울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조금 그 외로움을 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게 이제 목표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라이브 술 한잔 노가리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 시간적으로도 목표가 좀 생겼어요. 그 1시간 정도를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커버할 수 있는 음,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으로서의 지금의 목표. 그래서 구독자 1000명과 에피소드 1시간 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뭔가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재가 없네요. 혼자서 말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혼자 이끌어 가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좀 대본 같은 걸 좀 써볼까요? 제가 그런 걸 진짜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위앰프로 그 라디오 방송을 했었거든요. 위앰프 라디오 방송. 제 나이 때 지금 뭐 40대, 30대 후반, 40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위앰프 라디오 방송이 있었고 그 방송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반인들이죠. 일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명을 지어서 그 방송국에 한 방송국에 뭐 한 10명 막 이렇게 있고 그 시간대들이 있어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그 음악 틀고 멘트 해가면서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좀 정확하게 막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저는 관심을 관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분도 조금 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라디오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어, 별밤 우리 세대는 다 아는 별밤부터 해서 그 고스 어, 신해철님 돌아가신 신해철님의 고스 약간 그 그런 세대다 보니까 좀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자꾸 조금 더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목표를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어, 운전을 오래 한다거나 근데 이거 내 얘기 들으면은 더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운전은 조금 위험할래나? 하여튼 뭐 별로 생각 없이 뭔가 소리가 나는 것을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실 분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봐요.